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여파가 여전히 코인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샘 뱅크먼 프리드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코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새벽,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시각으로 새벽 5시 40분 알라메다 기반의 다수의 지갑에서 소수의 이더리움들이 동시에 출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원된 지갑의 수는 76개였고 76개예요. 차근차근 내부의 이더리움과 다수의 보유한 포트폴리오에서 코인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커브 파이낸스에서 스왑을 진행했고 체인 간 교환을 넘는 렌 프로젝트의 브릿지를 거쳤어요. 그리고 그 코인들은 모두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다시 이 금액들은 두 개의 지갑으로 합쳐지고 비트코인으로 최종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KYC가 없는 거래소로 보내져서 현금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시간대의 이더리움 상황입니다. 5시간 동안 스왑을 통해서 열심히 코인들을 스테이블로 바꾸었고 이후 스왑에서 교환된 코인들이 아비트리지에 의해서 거래소로 넘어가면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비트리지는 차익 거래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락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ERC20 이더리움 기반의 스왑에서 유동성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170만 달러의 매도 물량이 쉬지 않고 나오니까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아직 찾을 수는 없지만 보석금을 내기 위해서 보석금에 사용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지갑에 있던 어떤 코인들을 팔았을까요? 먼저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커브나 1인치, 베이직 어텐션, 와이파이, 스시, 다이 이런 유명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샌드, 매틱, 아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코인들과 함께 총 22종류의 코인을 스왑을 통해서 테더로 바꾸고 두 개의 지갑으로 보내서 비트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청산한 금액으로 보석금을 모두 정리를 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판매한 금액은 고작 17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라메다 지갑에 들어있는 코인은 여전히 1억 12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라메다는 보유하고 있던 100분의 1의 코인을 스왑에 던져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만들어진 거죠. 마운트 곡스 사태와 비교를 했을 때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되는 물량들이 모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천천히 던지면 그 던지는 비트코인을 흡수해줄 수요라도 있지만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한 1억 달러가 넘는 알트코인들은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코인들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인터넷이라도 끊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정도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아니면 알라메다 팀들을 다시 의기투합시켜서 코인 시장이라도 살짝 살리게 하던가, 그러니까 알라메다 리서치가 펌핑이나 펌프앤덤프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굉장히 잘했었죠.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코인 시장을 살리고 거기서 수익을 일부 만들어내던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출금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지갑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아직도 현금화하지 않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 곡스보다 샘 뱅크먼 프리드 때문에 코인 시장에 곡소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샘 뱅크먼 프리드의 현금화로 인한 매도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코인 많이 남았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의 보석 금액만 따지면 미국 역사상 거의 최상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라메다 리서치 CEO였던 캐롤라인은 탄원 합의로 25만 달러 보석금으로 즉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롤라인의 아버지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태가 처음 터지고 최소 110년 징역형을 예상했지만 조사협조의 공을 인정해서 조세 위반 건으로만 적용을 하고 아주 약하게 넘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역시 미국도 빼기 좋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또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리반 앤 크로멜,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죠.
SEC 의장들이 전관예우의 종착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전관들이 아주 가득가득한 회사입니다. 이곳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의뢰 시작 비용으로 1200만 달러를 또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FTX는 그 전에도 설리번 앤 크로멜의 지속적으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꼬박꼬박 입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죠. 많은 양의 기부금을 당을 막론하고 돈을 열심히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또 특급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명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서 이게 얼마짜리 수첩인 줄 아냐? 라고 의시되는 장면이 나오죠. 샘 뱅크먼 프리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또 이런 사진을 올립니다. 사실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는 아니죠.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비행기 내부에서 찍는 사진들은 100% 본인이 의도하지 않으면 남들이 이걸 몰래 찍어서 올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이 직접 찍은 듯 한데 이걸 무슨 의도로 업로드를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서 뭐부터 먹을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않을까. 변호사님, 저는 집에 가면 빨리 양념치킨부터 시켜 먹을 생각이에요.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여유로워 보이죠. 어쨌든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 부분입니다. FTX 파산 사태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저도 FTX를 사용했던 입장으로서 배신감과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시장에 큰 충격을 만들어내지 않길 또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